자, 558번. 요 녀석도 할 때, 요 녀석은 할 때, 이만큼 쓰면 되나? 558번. 자, 일단 꺾였으니까 굴절에 대한 내용이죠. 두 가지는 알아봅시다.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을 정리할 수 있니에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는 자, 여기까지는 정리되니? 그쵸? 두 번째, 물결파라는 단어가 써 있어. 물결파는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깊은 물일 경우에는 속력이 빨라요. 여기에 나오는 V1, V2 중에 속력이 빨라요. 얕은 물은 속력이 느려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럼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야 되고요.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지. 됐지? 요 파장에 대한 내용이야, 파장. 파장이 뭐야? 전 시간에 썼던 내용이다.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마루를 위에서 쳐다보면 파도가 이렇게 치면 마루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 그치? 그 위에서 쳐다보면 하나의 선이 밝은 모습으로 보여요. 됐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 그래. 파면. 파가 지나가는 모양을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결국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길이에요. 다시 파면 사이의 길이가 뭐라고? 파장이요. 그러니 깊은 물에서는 파면 사이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요. 얕은 물에서는 파면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돼요. 됐지? 거기에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대각선에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파는 맞지 않고 계속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맞은 파가 꺾이는 거예요. 얘가 꺾이는 거지.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맞고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굴절이 일어난 거 맞죠? 그럼 요거 보고 하나만요. 앞에 게 람다 1, 요게 람다 1이요. 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뭐라고 한다고? 파장이라고 한다고. 두 번째 람다 2는 요만큼이에요. 람다 2.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고. 이 긴 애를 파면이라고 하고요. 얘를 파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장이 누가 길어? 람다 1이 길지. 네. 거기 그림에는 여기에 A라고 써있고 여긴 B라고 써있습니다. 됐니? 그럼 결론 위에 거에다 쓰세요. 그러면 다시 내려볼까? 사인 값과 사인 값이 있었는데 람다 A와 람다 B가 있었는데 VB와 VA가 있었는데 NA분의 NB까지 쓸 수 있지.
됐니? 자 그러면 누가 길어야 된다고? A가 길어야 된다며. 그럼 부등호를 위로 칠 수 있죠. A가 커요. 그럼 속력은 누가 빨라? A가 빨라요. 됐니? 그럼 굴절률은 누가 커? B가 커요. 됐어? 그럼 사인 값은 누가 커야 돼? 얘가 커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이해됐니? 어때? 맨 처음과 맨 끝은 같죠? 몇 대 몇으로 같으면 돼? 사인 45도 얼마야?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지. 사인 30도는 얼마니? 2분의 루트 3인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누가 커? 사인 45도가 크지 않겠냐? 45도가 커요. 그렇지? 그럼 큰 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사인 45도가 커요. 사인 30도가 작아요. 그럼 그 값은 결론으로 따지면 위에는 2분의 루트 2, 아래는 1이요. 네, 이해됐니? 다시 이 녀석은 뭐만 보는 거라고? 쭉 가고 쭉 갔는데 선생님 45도가 있고 30도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나요? 그걸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파장의 비율을 써. B분의 A. 근데 B가 A보다 짧잖아요. A가 짧아. 파장의 비를 썼더니 이게 짧아. 그치? 그럼 나머지 스넬의 법칙을 다 써놓고 위쪽으로 부등호를 치면 되지 않겠냐? 됐니? 그럼 완성됐죠? 파장이 A가 길어요. 속력은 A가 빨라요. 굴절률은 B가 커요. 그 값의 비율은 30대 45래요. 45도는 2분의 루트 2, 30도는 2분의 1이니까 45도를 분자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야 큰 값이 나올 테니까. 그 비율은 얼마야? 1분의 루트 2. 이렇게 써놓고 시험 문제를 보는 거예요. 1번. 람다 B분의 람다의 여기 써야죠. 람다 B분의 람다의 2는 루트 2분의 1이니 안 되지, 그지? 1번은 X. A는 B보다 수심이 깊다. 보세요. 빨라요. 빠르면 여기가 깊은 물이고 느리면 여기가 얕은 물이 됩니다. 상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아래쪽에 있는 게 R 맞지? 위쪽에 있는 게 I 맞지? 그지? 스넬의 법칙이니까요. 3번도 동그라미. A에 대한 B의 굴절률. 요게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죠.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루트 2. 4번도 동그라미. B의 수심이 깊어지면 보세요. B의 수심이 깊어지면 속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겠지. 루트 2 값보다 작아지겠죠. (5번도) 동그라미. 이런 게 센스예요. 보세요. 깊은 물, 얕은 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 시험 문제 맞춰내기가 어렵지, 그지? 이런 거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누가 빠르니? 깊은 물이 빨라요. 얕은 물이 느려요. 비율은 얼마야? 루트 2배요. 6번 X. 루트 2배 차이가 나요. 스넬 법칙은 항상 일정하니까. 됐나요? 이런 게 상이거든요. 보세요. 상의 시험 문제도 이 두 개의 자료를 갖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갖고 노세요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니? 네. 그럼 옆에 있는 559번은 할 수 있겠어요?
자, 559번도 한번 볼까요? P일 때 4cm라고 써있지. 이거 똑같아요. 559번. 그럼 일단 써놓고 보는 거야. sin R분의 sin I는 이렇게 쓰면서 연습하세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는 일정한 값을 갖는 거죠. 그럼 경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4cm라고 써있고요. 여기 센티미터가 없죠. 이게 매질 1번이 이게 매질 2번이지. 됐나요? 그럼 쓸 수 있겠어? 예. 여기가 V1, V2 여기가 sin R, sin I 이퀄을 치면 이렇게 해서 람다 2, 람다 1, N2분의 N1을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누가 커야 돼?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하얀 데가 더 길지. 이해되니? 여기는 파면 사이의 거리가 4cm고요. 얘는 좁아요. 그러면 부등호를 치세요. 람다 1이 커요. 이거 뒤집어져야 되겠네. V1이 커요. N2가 커요. 사인 값이 커요. 다 똑같지 않냐? 그럼 위에는 45도니까 여기다 45도를 때려놓고요. 아래에다 30도를 때려놓으면 저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됐죠? 되니?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항상 1 루트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시험지 정해졌죠? 여기가 4cm래요. 그럼 아래 값은 얼마야? 4cm일 때 그 값이 루트 2에 대응되면 몇 cm니 1에 대응되면은 그럼 2 루트 2라고 쓰면 되겠네. 자, 여기는 2 루트 2cm. 됐지? 그럼 완성됐어요. 파장을 구했어. 그럼 속력은 매질 2에서의 속력은 파장에다가 곱하기 주기분의 1을 할 거지. 그럼 파장은 여기 있어요. 2 루트 2 곱하기 주기는 몇 초?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시간이 2초죠. 2초 걸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줘야 된다. 얘는 결국에 루트 2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되나요? 수면이 나오는 물결파에 대한 시험 문제는 다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깊은 물 얕은 물 신경 쓰세요. 이 책에 주어지지 않아 자료가 이거 꼭 알아둡니다. 깊은 물에서 빨라요, 얕은 물에서 느려요.
됐어요? 또 질문 없어? 질문 없어? 네, 공식 잘 갖고 노세요. 그것만 하면 반사, 굴절 파트를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어때? 문제 다 똑같이 풀잖아요. 이 정도는 되나? 이 굴절이 완성이 돼야 오늘 배우는 전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페이지에 전반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굴절을 배우는 이유가 결국에 전반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반사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반사 신경 많이 쓰세요. 거기 보면 전반사의 가운데 줄에 임계각이라는 애가 나와요. 굴절률과 임계각 보이니?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됐니?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외우지 않아요. 이내가 해야 되는 건 그 아래 2번이요. 전반사의 특징이라 그래서 됐니? 요 2번에다 별표를 3개를 칩니다. 전반사의 특징 1번.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요거만 외우세요. 1번이요. 거기 오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배워요. 이 조건만 신경 쓰세요.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배우는 게 오늘 전반사의 포인트예요. 전반사의 조건 2가지가 있거든요. 그 2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반사 한번 해볼까요? 전반사가 뭐냐? 이름은 반사인데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 첫 번째요. 얘는 반사니까 경계면을 맞고 되돌아와야 되거든. 잘 봐.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가 법선이에요. 1번 매질이 있고 2번 매질이 있대. 됐니? 자, 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렇다면 누가 빠른 매질? 1번이 빠른 매질. 파장은 누가 길어? 1번이 길어. 됐나요? 굴절률은 누가 커? 2번이 커. 여기까지 됐어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파동은 끝나요.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다 그거 갖고 노는 거거든요. 아, 여기 빨라요. 파장은 길어요. 굴절률은 작아요. 됐니? 그럼 한 번만 더요. 얘는 느려요. 짧아요. 굴절률은 커요. 그럼 굴절률이 큰 상태로 가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면 이렇게 꺾이는 거 맞지, 그지? 여기가 I, 여기가 R이에요. 됐나요? 됐어? 한 번만 더. 파동 에너지는 2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3번 매질, 4번 매질을 한번 볼게요. 법선을 내렸어. 되니? 자, 쏴볼게요. 입사각 쐈어.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꺾인 거지. 자, 입사각이 요만큼, 굴절각은 이만큼. 되니?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얘가 느려요. 얘가 짧아요. 얘가 굴절률이 커요. 돼서? 그럼 얘는 빨라요. 얘는 길어요. 얘는 굴절률은 작아요. 여기까지 됐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입사각을 크게 증가시키면 굴절각 어떻게 돼야 된다고? 커진다고.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따라 커진다고. 그래서 써봅시다. 입사각을 크게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따라 커진다고.
그래서 요 막대기 꼬라지의 꺾인 비율은 항상 똑같다고. 이해되니? 그럼 다시요. 굴절각을 더 크게 입사각을 더 크게 써볼게요. 그럼 굴절각도 역시 커지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럼 얘는 계속 입사각을 크게 쏴도 이 빛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죠. 이쪽 면으로 이렇게 가면 이걸 굴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계면에 맞고 되돌아오는 걸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굴절은 계속 일어나지만 반사는 일어나지 않지. 됐니? 자, 이제 쏴볼게. 노란 거 이렇게 쏘면 입사가 커진 거 맞지? 그럼 굴절각도 커져야 된다 그랬지, 그지? 됐어요? 요 녀석의 막대기가 이렇게 변한 거 맞지? 됐니?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자, 다시요.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커져야 되죠. 됐니? 자, 이렇게 커져도 굴절각 커진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더 크게 만들어서 파랗게 쏘면 굴절각은 90도보다 커지겠죠. 됐나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질 건데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닿겠지. 됐니? 왜? 굴절각이 더 큰 값이었으니까. 내리고 입사각을 점점 증가시키면 굴절각은 커지다가 결국에 딱 90도가 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됐니? 그럼 그거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시키면 굴절각은 90도 이상이 돼야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 여기서 쏜 빛이 맞고 되튕겨 나간다고 이렇게. 이걸 전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전반사의 조건은 다 끝났어요. 전반사의 조건 두 가지.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야 되니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 첫 번째예요. 굴절률은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합니다. 됐나요? 굴절률은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어떤 매질?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된다고. 파장은 짧은 데서 긴 쪽으로 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네모박스 돼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속력으로 물어봤으니까 느린, 빠른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지? 됐나요? 그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빛이 진행해야만 전반사가 진행된다. 됐나요? 빠른 데서 느린 쪽으로 가면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 앞대가리가 굴절률이 네모 이렇게 쳐 있다면 굴절률은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가야 되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빨간 선 한번 봅시다. 빨간 선. 입사각 이만큼 쐈더니 굴절을 딱 90도만큼 하지, 그지? 이렇게 굴절각이 90도일 때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그래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하죠. 되셨나요? 그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 두 가지 조건만 합니다. 자, 전반사 이쪽으로 와볼까요? 정리는 되게 간단하게 하세요. 전반사. 전반사는 이름이 반사라고 써있지만 이거 굴절 현상입니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매질이 달라서 굴절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굴절률에 대한 내용 신경 쓰세요. 자, 첫 번째, 전반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하세요. 조건. 이 조건만 외우시면 됩니다. 1번 조건은 뭐라고?
1번 조건은 반드시 속력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진행할 때에만 전반사가 일어나요.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갈 때에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됐니? 다시요. 그럼 파장은 짧았었는데 길어지겠죠. 파장은 짧았었는데 길어져요. 됐니? 중요한 단어 뭐라고? 굴절률입니다. 굴절률. 굴절률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 쪽으로 간다고?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전반사의 조건 외우세요. 어떤 게 나와도 괜찮아. 왜? 이게 삼총사거든요. 빨라, 길어, 굴절률 작아가 삼총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익히세요. 한꺼번에. 됐나요? 저건 공통적인 단어니까. 두 번째, 반드시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임계각은 IC라고 쓰고요. C자는 좀 작게 쓰셔야 돼요. 아래 첨자입니다.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클 것.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클 것. 자, 요거 모르겠으면 정리 하나요. 도대체 임계각이 뭐냐? 굴절각이 딱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 그걸 임계각이라 그래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 자, 전반사의 조건 두 가지요. 속력이 느렸는데 빨라져야 됩니다. 파장은 짧았는데 길어져야 됩니다. 굴절률은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클 것.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그치? 한꺼번에 썼다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가 매질 1번이고요. 여기 2번이래. 되니? 법선을 한번 내려봅시다. 빗을 써볼게요. 요건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여기서 이렇게 입사를 시켰대. 그치? 그랬더니 빛이 이렇게 꺾인 거야. 자, 1번, 2번. 누가 빨라? 2번이 빨라, 느려? 자, 요렇게 생긴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입사각, 굴절각 반대로 그린 거죠. 입사각, 굴절각. 자, 어디가 빨라? 그래서 1번이 빠르죠. 왜? 입사각이 크잖아요. 굴절각보다. 되니? 할 수 있겠어? 아래에서 위로 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쓸 수 있냐고. 얘 빨라요? 느려요? 되니? 파장은 길어요? 짧아요? 됐어? 그럼 얘가 굴절률이 어때야 돼? 작아요? 얘가 굴절률이 커요. 자,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써봅시다.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맞지?
자,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커져야 된다고. 됐니?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된다고. 됐나요? 써줄까?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커져야 된다고. 됐니? 그럼 빨간 걸로 또 써볼게요. 자, 입사각이 더 커진 거 맞지? 그럼 굴절각도 커지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입사각을 점점 크게 했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 있겠니? 아니요. 됐나요?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꺾이는 건 굴절이라 그랬어. 얘가 맞고 되돌아와야 반사거든요? 반사는 일어나지 않죠. 됐어? 그래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면 아무리 입사각을 크게 해도 굴절각이 더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됐어? 다시 한번 써볼게. EX 쭉 그려서 법선을 내렸습니다. 자, 1번 매질, 2번 매질이 있었는데 써볼게요. 얘는 입사각을 이렇게 쌌더니 굴절을 이만큼 한 거지. 어때? 입사각은 요만큼, 굴절각은 이만큼. 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죠? 됐니? 그럼 얘를 보고 어디서 어디로 간 거라고? 아, 느려요? 얘가 빨라요. 맞지? 얘는 짧아요? 짧아? 아니, 한국말로 썼어. 소리를 아는 대로 쓴 거 아니야? 짧아? 얘는 길어진 거지, 그치?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굴절률이라고 했어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쪽으로 지금 빛이 진행하고 있지. 됐니? 그럼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럼 입사각을 증가시켜 봅시다. 입사각 증가한 거 맞지? 그럼 굴절각도 커져야 된다 그랬죠? 이 굴절각이 커져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굴절각이 몇 도가 됐어? 90도가 된 거 맞죠? 요때의 요 입사각을 뭐라고 한다고?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굴절각이 딱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 그걸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빛이 여기서 와서 표면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마지막 써볼게. 자,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더 크게 한 거 맞지? 그러면 꺾여서 들어온다고. 왜? 굴절각도 90도보다 커질 거니까. 이쪽으로 꺾였죠.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습니다. 됐니? 그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요게 전반사예요. 됐니? 어디다 써 도대체 이걸?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 됐어. 됐니? 자, 한 번만 해볼까? 간단하게. 물, 공기. 자, 어디가 빨라? 여기가 빠르죠? 여기 느리지? 그럼 여기가 굴절률이 크지? 여기 굴절률이 작지? 여기서 오는 빛은 쭉 오면 입사각이 졸라 커지면 굴절각이 꺾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 맞지? 됐니? 여기에 물고기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땅에다가 세워.
물고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있는 애가 빛이 와서 맞고 튀겨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그럼 얘는 물속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어? 니네 강물에든 서 있고 바닷물에 이렇게 서 있으면 물은 보이는데 물속은 안 보이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 물속을 보고 야 물고기 저기 있어 씨 잡아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해가 됐어? 왜? 물에서 오는 빛이 표면에 닿으면 전반사가 일어나서 눈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속이. 안 신기해 이게? 이 진짜 안 신기해? 나만 신기하지. 됐냐? 왜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육지에서 볼 수 없나요? 한단 하죠. 전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내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한 줄을 맞추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이 두 가지를 신경 씁니다. 두 가지를.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입사를 시켰대요. 아이. 됐니? 첫 번째요. 자, 전반사가 됐대. 반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전반사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전반사가 됐대. 1번 매질, 2번 매질. 누가 속력이 빠른 매질?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요. 그럼 전반사의 조건을 반드시 외우세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 전반사가 일어나?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된다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파장은 짧았었는데 길어진다고. 굴절률은 큰 매질에서 굴절률은 작은 매질 쪽으로 갈 때에만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굴절률은 누가 커? 2번이 커요, 1번이 커요, 1번이 커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안 물어볼 수 없지. 전반사니까. 그게 전반사의 조건이잖아요. 굴절률이 큰 데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됐니? 쓸 수 있겠어? 됐니? 그럼 또 한 번 해볼까? 여기가 반사각이거든요. 여기 입사각이고 이게 반사각입니다. 그럼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반사각도 커져요. 선생님 입사각이 증가했는데 이 반사각이 커지는 거예요? 법선을 기준으로 항상 각은 된다 그랬죠? 입사각이 이만큼이면 반사각은 법선을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됐니? 그럼 전반사 또 한 번 해볼까? 심화 과정이에요. 느린 애가 왔지? 맞고 되돌아갔지? 그럼 얘는 파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왜? 같은 매질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됐니? 자, 이거 어디다 써먹어? 전반사 어디다 써먹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게 좀 신기하답니다. 세상을 바꿨어 이 전반사 때문에. 이 전반사가 없었을 때는 인터넷을 구리선을 썼어요. 근데 전반사가 생긴 이후에 광섬유를 쓴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구리선을 쓰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져요. 그리고 전화 한 대마다, 컴퓨터 한 대마다 전선이 한 대씩 있어야 돼요. 니네 PC방에 전선, 컴퓨터 한 200대 정도 있나? 100대 정도 있으면 거기로 들어오는 전선 다발이 100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한 가닥으로 모두 다 해줍니다. 그게 광섬유예요.
됐니? 광섬유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전반사의 대표적인 예, 광섬유. 도청할 수 없어요. 광섬유는. 그리고 속력이 졸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니네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됐니? 광섬유. 잘했어요. 잘 봐. 광섬유는 두 종류의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 두 종류로 되어 있어. 유리는 빛이 통과해야 되지. 근데 여기 안으로 들어간 빛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전반사예요. 유리를 껍데기를 까. 그럼 이렇게 긴 유리관이 하나 나와요. 얘네 광섬유 볼 수 있나? 집에 인터넷 사서 뽑아. 잘라. 그리고 거기 전선 피복을 벗겨. 그러면 굉장히 가느다란 하나의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가 조금 이렇게 휘어지는 유리예요. 실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으니까. 유리인데 휘어져. 걔를 완전히 구부리면 유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광섬유는 깨져요. 그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 전선을 둘둘둘 쌓은 거야. 플라스틱을 쌓아야 속 안의 유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가. 그런데 그 유리가 투명하거든요. 유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 유리를 또 까. 그러면 속에 유리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요 안에 또 들어있어요. 요렇게 생긴 유리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유리를 또 유리로 감싸는 게 광섬유예요. 되게 신기해요. 이걸 만든 인간이죠. 만든 인간이 엄청나게 대단한 인간이. 안에 있는 애를 속유리라고 합니다.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건 겉유리라고 해요. 괜히 여기서 빛을 쏘면 빛이 속유리에서 겉유리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유리라 그랬지. 투명해요. 그러니 여기 있는 빛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빛이 눈에 보이겠지, 그지? 그런데 이 겉유리와 속유리의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 경계면에 맞고 안으로 반사가 된다고. 이렇게 됐니?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맞고 또 반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 속유리 속을 빛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얼마나 빠르면 인터넷이 가능한 거지. 됐나요? 예전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CD를 샀어. 그래서 게임 CD를 사요. 이게 닌텐도 같은 애들이지. 이렇게 생긴 게임을 사. 그런 다음에 얘를 기계에다가 넣어. 그래서 기계에다 프로그램을 막 깔아 놓으면 게임이 실행됐어요. 그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지. 그죠? 아이패드에도 CD-롬이 없잖아요. 왜? 게임을 여기 컴퓨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광섬유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서버에 게임 회사에 게임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그냥 접속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옛날에 이게 이렇게 느렸는데 이제는 뒤지게 빨라진 거 맞지? 요 가운데 선을 광섬유로 바꾸는 순간 인터넷 속도가 미치도록 빨라지게 된 겁니다. 됐나요? 이게 광섬유예요. 자, 광섬유 하나만요. 전반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됐니? 자, 그렇다면 전반사의 조건 첫 번째,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 때에만. 그러면 여기서 전반사가 됐으니까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만 꺾이는 거 맞지? 이해됐니?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에 맞고 되돌아가는 거 맞지? 이게 전반사의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이 모든 시험 문제의 정답이에요.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니까 굴절률은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진행할 때에만 전반사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전반사가 큰 매질은 누구여야 돼? 속률이어야 돼요. 전반사가 작은 매질은 누구여야 돼? 겉율이어야 돼요. 그럼 요 안에 조건이 하나 있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요. 그럼 입사각을 크게 만들려면 여기가 경계면이니까 법선을 내리면 여기가 입사각이거든요. 그치? 그럼 입사각을 크게 만들려면 이 파란 애를 저쪽으로 더 기울여야 입사각이 커지겠죠. 그죠? 그럼 전선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 얇게 만들어야 돼? 얇게 만들어야 되지. 가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는 가늘게 만들수록 성능이 좋아요. 재미. 굴절률, 이 속유리를 영어로 코어라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외워. 겉에 있는 유리를 클래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외우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굴절률은 누가 커? 속유리가 커. 여기 써있잖아요. 굴절률은 누가 커? 굴절률은 누가 커? 굴절률 누가 커? 속유리가 커. 굴절률은 누가 커? 속유리가 커. 됐어? 한 단어 외우세요. 야, 굴절률을 물어보는 게 전반사인데 굴절률 누가 크니? 속유리가 커. 속유리 커. 됐어? 어떻게든 한 단어만. 굴절률은 속유리가 커. 끝이에요. 됐니? 자, 저렇게 다 써있는 저걸 어떻게 틀리냐고. 됐냐? 야, 별거 다 가르쳐주지, 그지? 진짜. 이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게요. 진짜로 보면, 보고 있으면, 광섬유요. 58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이 말은 읽으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전반사가 나오면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1번 보기 한번 보세요. 가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크다. 그럼 뭐요? 까물어볼 수 없지. 583번의 1번. 583번의 1번. 굴절률은 속유리가 코어. 됐냐? 1번 동그라미요. 2번이요. 전반사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지금 큰 상태. 니은 또 2번도 동그라미. 이게 끝이야. 되니? 이해됐어요? 이게 전반사와 광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절 코어 하나 간단히 해주시면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굴절보다 전반사가 좀 쉬워요.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진짜 됐지? 전반사의 조건 두 가지 반드시 외우세요. 표면을 막고 반사가 일어나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광섬유인데 섬유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사용할 건데 빛은 속유리만 진행하거든요. 그러니 겉유리는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어야만 하고요. 속누리는 굴절률이 큰 매질이어야 요 안쪽에서만 이렇게 빛이 진행할 수 있겠지, 그치? 색깔을 다른 걸로 빨간색을 쏘면 이 파랑과 빨강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회선을 다른 색깔의 빛을 쏘면 이 한 가닥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요 동네에 전화를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었겠죠. 그 집집마다 구리선이 왔어야 됐어. 그럼 전화를 10,000명이 사용하면 10,000개의 구리선이 다발로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만한 구리선을 10,000개가 뭉쳐있는 구리선을 땅에다 묻었어. 근데 그걸 얘 한 가닥이 해줘요. 세상이 바뀐 거 맞죠? 이 광섬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질 좋은 광섬유를 생산하는 나라 우리나라. 대단하지, 그치? 특허는 외국에 가 있습니다. 니네 광섬유 본 적 있어? 어디다 쓰는지 알아?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부 특허청에 특허를 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특허를 하는 사람이 이 전반사를 모르는 거예요. 최신 과학이었으니까 그 당시. 야,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 유리에 빛을 쏘면 유리 밖으로 빛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쏘면 이 전선을 길게 만들면 바깥으로 유리로 빛이 안 나가고 이 끝에서만 유리가 나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그게 뭐? 어쩌라고? 유리인데, 야, 유리인데, 이게 유리인데 빛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면 전반사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빛을 쏘면 전선을 구부려도 이쪽에서 빛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이 사람이 외국 가서 특허를 땄지. 전 세계가 반긴 거거든요. 이 광섬유를 제일 먼저 1번으로 설치한 곳이 어딘지 알아? 절대 도청이 불가능해요. 절대 도청 당하면 안 되는 곳에 1번으로 사용했겠지. 지구상에서 광섬유가 가장 먼저 설치된 곳, 절대 다른 나라의 정보를 빼앗기면 안 되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과 소련의, 그 당시에 소련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의 각 대통령들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전화기가 이 광섬유로 연결돼 있어. 됐니? 전화기가 구리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접고 자서 도청할 수 있거든요. 얘는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그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전화기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대통령의 전화기까지 지구에 완전 반대 있거든요. 거기를 광섬유로 이었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서 대서양 밑에다가 깔았어. 상상이 가? 얘네 지구과학에서 배우니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엔 엄청나게 큰 해령 화산이 있어요. 그 화산이 지구 전체로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요, 얘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화산이 터져서 그 전선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가서 그걸 이어요. 그만큼 엄청난 짓거리야, 이게. 왜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이걸 사용하느냐? 도청이 안 되면요, 정보가 미치도록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소련에서 그 당시는 냉전 상태였으니까 전화를 거는 거지. 미국아, 야, 나 빡 도는데 핵폭탄 하나 쏠게. 아,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어. 자, 핵폭탄 쏜다. 그럼 그 전파가 전선을 타고 가겠지. 대서양을 건너 가겠지. 그럼 소리 때 딜레이가 나요.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럼 얘가, 야, 나 쏠게.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받는 거야. 쏜다고?
야 쏴봐. 어디 쏠 건데? 이미 쐈지. 됐니? 그럼 얘가 벌써 쐈는데 한참 뒤에 뭐라고? 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얘를 설치한 후에 직통전화가 연결돼. 그 직통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겠죠. 서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 뒤로 미국에서는 이 광섬유의 위대함이 밝혀져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0과 1의 신호만 보내주면 0110, 0100, 01 이렇게 이진수로 오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 가능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광섬유를 갖고 와야 되지. 이런 미친 뺏겼잖아요, 특허를. 그 다음에 갖고 왔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사용했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없지,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나라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광섬유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게 되게 신기하대. 빛이 나온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꽃병을 팔았어. 여기다가 광섬유를 이렇게 넣는 거야. 섬유라 그랬죠? 유리인데 휘어진다고. 됐니? 그래놓고 얘를 전선에다 이렇게 꽂으면 여기 전기장치에 이게 꽂혀 있어서 그냥 흰 유리예요. 요 끝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끝에서. 그래서 요 끝에서 빨간 빛, 파란 빛, 노란 빛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우와 이씨 졸라 신기해. 이제 막 돌아가 막 빙글빙글. 야 이씨 유리인데 빛이 나와. 색깔이 막 변해. 우와 이씨 졸라 신기해. 이씨. 야 이씨 이러고 팔았어요. 이게 문화적, 기계적, 기술적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이죠. 인터넷이 지금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 인터넷이 가능한 게 이 광섬유에서의 시작입니다. 전반사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와이파이 세대로 바뀌었잖아. 아니요. 와이파이로 니네 기계가 지금 들고 다니는 기계가 바뀐 거지. 서버를 연결해주는 모든 시스템은 아직도 광섬유입니다. 이 광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도 이 광섬유는 좀 꽤나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이거만 하면 돼. 굴절을 코고 이게 끝이거든요. 기본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서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도 조금씩 익혀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광섬유에 얘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하나씩 해드릴게요. 잠깐 쉬어요.